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비자 면접 잠정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향후 모든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워싱턴주 등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난 현충일 연휴 동안 미전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원에서는 총기 난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사기를 벌인 한인 부부가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자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비자 면접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가에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로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2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와 검증 확대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외교 전문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학생들의 SNS를 검증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면접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등 다른 언론들도 국무부가 유학생이나 방문 연구원들의 SNS 심사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는 이미 예약이 잡힌 비자 면접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주권 국가는 자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들어오려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se every tool we can to assess who it is that's coming here, whether they are students or otherwise.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진보 성향 대학들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의 SNS 활동을 검열하는 이른바 사상 검증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실제 학생 비자 면접이 중단될 경우 오는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최근 국제 여행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발견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변이 바이러스인 NB181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됐으며 워싱턴과 버지니아, 뉴욕 등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감염자들은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출발해 해당 지역의 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XDV 계열 하위 변이로 현재 중국과 홍콩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홍콩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고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례도 급증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비율이 지난달 7.5%에서 16%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들에 비해 면역 회피 능력은 크지 않지만 인간 세포와의 결합력이 더 높아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are seeing this new variant causing a lot more infections in China and Hong Kong. And we're going to have to monitor this closely in the US and elsewhere to see, is it causing serious illness? Is it causing deaths? And obviously if it's causing those things, then that'll be a cause for concern.
해당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기침과 인후통, 발열, 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하이오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주 보건당국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해 미국 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한 아동과 임신한 여성에 대해 더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앞으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아동과 임산부는 제외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As of today, the COVID vaccine for healthy children and healthy pregnant women has been removed from the CDC recommended immunization schedule.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다른 나라도 아동에 대한 접종 권고를 중단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무료 백신 접종이 어려워집니다. 의료계는 감염 시 입원 확률이 높은 임산부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랜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지난 22일 알레르기, 자폐 등의 질환이 백신 때문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Report is a call to action for common sense. There's never in American history has the federal government taken a position on public health like this. 의료계는 또 최근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27분쯤 페어먼트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원에서는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현장에서는 탄피 21개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범 3명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용의자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Around 10:27, they hear several gunshots fired. As a result of that gunfire, we have 11 shooting victims. Of those 11, 8 of them are adults. 2 of those individuals, a male and a female, have been pronounced. The other 8 are in other 9 are in a stable condition. Of those total 11, 3 of them are juveniles, 15, 16, and 17.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지난 토요일 밤 리틀 리버의 메모리얼데이 행사에서 참석자들 간의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총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여름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체크인 정책을 변경하면서 여행객들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는 6월 3일부터 국내선 탑승객들의 체크인 마감 시간을 기존 출발 30분 전에서 45분 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마감 시간은 위탁 수화물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시간에 맞추지 못한 승객들은 수화물을 맡길 수 없거나 항공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단 국제선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출발 1시간 전으로 동일합니다. 한편 교통안전청 TSA는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최소 2시간 전에, 국제선 승객은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비밀 경호국 소속 여성 요원 2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2시 30분쯤 발생했으며 당시 한 요원은 무전기를 통해 감독관 빨리 와라, 이 여자 혼내주기 전에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고 몸을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현장에 있던 기자가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해당 요원 2명을 즉각 정직 조치했으며 현재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 경호국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행동 강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 요원이 상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불거지는 등 내부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구나비치에서 10대 청소년이 운전 연습 도중 차량을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함께 탑승한 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구나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쯤 라구나비치 코스트 하이웨이와 몽타주 리조트 드라이브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은 겔센스 마켓의 주차장에서 15살 소녀가 몰던 복스바겐 비틀 차량이 나무 펜스를 뚫고 40피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급경사 절벽 아래로 떨어진 뒤 도로 위에 전복된 채 발견됐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 64살의 제임스 폴리토스키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하던 10대 소녀는 중상을 입고 미션 비오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정보는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5,7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은 45살 종 리 씨와 34살 닐루파 리 부부가 고급 차량과 요트를 해외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로는 그런 바이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트위스티드 트윈 모터스포츠와 루소 오토스파라는 두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였고 투자금은 실제 거래가 아닌 이 부부의 사치 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인 이 씨 부부는 각각 78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직 범죄와 자금 세탁, 문서 위조, 절도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이번 수사에 FBI와 LAPD 그리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켄터키 등 여러 주의 수사기관이 공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관련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3개 주 매장에서 판매된 연어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대형 식료품 체인점 알디에서 판매된 산타모니카 시푸드사의 아틀란틱 살몬 포션 윗 시푸드 스토핑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두는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에게 섭취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콜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애리조나주 알디 매장에서 16온스 패키징에 담겨 판매됐으며 냉동기한은 6월 2일까지로 표기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 섭취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환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십 명이 다친 리버풀 우승 퍼레이드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버풀이 주도인 머지사이드주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53세 용의자가 살인 미수, 위험운전,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재 구금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며 당시 차량 통행이 금지된 워터스트리트 거리에 구급차를 따라 진입한 뒤 인파를 향해 차를 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전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 전역의 폐쇄 회로 TV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총 65명으로 이 가운데 5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1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는 1800년대부터 입법 행정부 인사들과 언론계 인사들이 교류해온 전통적인 사교 클럽들이 자리해왔는데요.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을 여는 새로운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교 클럽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보유 충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인데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약 7억 원 상당의 가입비 외에도 클럽 경영진과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야 한다고 클럽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영진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벤처 캐피털 1789 캐피털의 창립자 오미드 말릭, 중동 특사의 아들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두 아들 등이 포함됐는데요. 초기 창립자 회원 수는 200명도 되지 않은 소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섹스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윙클보스 형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유학생이 발생할 경우 일본 내 대학에서 받아들이도록 각 대학에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내 대학 수용 대상에는 일본인 이외에 다른 나라 출신 하버드대 유학생도 포함할 방침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일본 학생 지원 기구가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콩도 유학생 유치에 나섰는데요. 존 디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홍콩에서 공부하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8개 대학교육 자조위원회 소속 대학과 함께 유학생 수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필요시 외국인 입학 비율 상한선을 더 높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싱가포르가 동방의 제네바로 불리며 글로벌 자산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초부유층 사이에서는 금을 싱가포르로 옮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항 인근의 귀금속 보관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과 은 보관 주문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신규 고객의 90%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량도 작년보다 200% 급증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설립된 아박스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실물 금거래를 시작해 싱가포르는 국제 금거래 시장에서 런던과 뉴욕과의 경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면서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없었고 비방과 네거티브 공세만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세 번째 토론이자 마지막 TV 토론의 주제는 정치 개혁 방안 그리고 개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부당한 기소든 봐도 재판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김 후보는 지난 토론에 이어 이번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협공에 나섰습니다. 무지 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3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토론의 룰을 지키라는 지적과 상대 후보 태도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질문을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거는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해진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시간 제지해 줘야 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공천 할당제와 기후정의 개헌 등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끝났지만 주제를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각 후보들의 막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표란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준비를 위해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지금은 내란 세력과 내란 비호 동조 세력이 다시 복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며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정당의 내란 후보 윤석열의 지휘하에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과 무질서, 불법 속으로. 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자며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백병전입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부터 현장 지원 총력 체제에 돌입합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캠프의 자체 판단입니다. 따라서 유세 현장에서 발생할 후보의 돌발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중도층 자극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막판 선거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을 확대하고 보수 결집을 강화하면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30조 원 민생 추경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가동하고 곧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통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을 해결할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반 이재명 세력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손을 맞잡고 공동정부 운영까지 예고한 겁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안으로 보수 진영 결집도 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점심 식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김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돌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보수 진영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매일 지지율 1%씩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3자 대결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결국 막판엔 보수표가 지지율이 더 높은 김문수 후보로 모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완주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약자를 위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3차 TV토론 준비로 일정을 비웠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단일화 거부 방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이 추세라면 김문수 후보를 넘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열세를 뒤집고 극적으로 역전했던 이른바 동탑 모델로 3자 구도에서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입니까? 이재명입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약자들과의 동행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성단체,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과 정책협약을 맺어온 권 후보는 3차 TV토론을 앞두고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정책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문제는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평등하게 만들 거냐.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캠프는 권 후보만의 여성, 노동자 정책, 기후공약과 청소년 공약 등을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알려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 이상으로 5월 2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